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좋습니다. 703페이지 여러분 요약집 703페이지 봅니다. 703페이지 19번 테마는 별표의 3개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죠. 그럴 때 얘는 그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에 이거는 뭐 항상 출제 항상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19번 테마 별표에 3개 하시고, 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이거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여러분들 그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양도세 납세 1차에서 예정신고 납부입니다. 자, 보시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보세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요,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뭐다?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러분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확정신고 납부는 분할 납부 할 수 있는데 예정신고 납부는 안 된다 이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서 보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이라든가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예정 제외한다고 되는데 예정신고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저 잘못 들어간 거고. 자, PPT 만들면서.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요 4번도 여러분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세요. 작년에 4번은 나온 건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82조라든가 118조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작년에 나왔었는데 아니고 공제해서 납부합니다. 여러분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하고 특히 4번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금방 말씀드렸죠. 예정신고 납부할 때 소득세법 82조라든가 118조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해서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는 뻔하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공제해서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밑줄이었고요.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그 신고 기한 있죠.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예정신고 납부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자,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자, 신고 납부하는데 바꾸는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자, 그럼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자, 생일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예정신고 기한 해보라고 했습니다. 생일 언제? 2월 18일? 1월 18일? 자, 좋습니다. 1월 18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3월 31일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3월 31일이 되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예정신고 기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별거 아닌데지만 시험에 지문에 아주 자주 그냥 요 예정신고 기한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자, 그러면 자, 토지거래 허가일 전에요.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에요. 이것은 포인트는 허가일, 양도일로 바꾸겠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래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그러면 대금 청산됐다.
원래 양도세는 양도일,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죠.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인데 허가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대금 청산일이 예를 들어서 4월 만약에 10일이고 허가일이 5월 4일이다 그러면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되잖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자, 만약에 원칙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4월 11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못 받아.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 못 받아? 닭광이죠? 그러면 양도세 낸 거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법령의 반대적으로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후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이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대금 청산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죠. 예. 특히 요게 이제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냅니다. 만약에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고요. 이렇게 예정신고기한 자꾸 상식처럼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넘어갑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주식 출자 지분 같은 것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들은 몰아서 하는데 주식 출자 지분 같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뭐예요? 반기.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그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그러면 아까 생일 1월 18일이라고 그랬나요? 네, 1월 18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 언제입니까? 상반기 말일은 언제입니까? 6월 30일.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상반기에 팔았다. 자, 예정신고기한 정해져 있습니다. 8월 31일입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하반기에 팔았다. 뭐 8월 달이나 9월 달에 팔았다. 주식을 그러면 하반기, 반기 말일은 언제입니까?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분기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분기였다 반기로 바뀐 거고 몇 년 전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을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요, 양도세에서 우리 부담부 증여 배웠잖아요. 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우리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한테 채무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가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요게 특이하죠? 다른 것들은 다 2개월인데 요것만 몇 개월이야? 3개월. 그래서 제가 이거 희한하게 시험에 내면 딱 좋은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 작년에 30일의 시험 때 지문에 나오긴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바꾸면 요거 바꾼다? 그럼 뻔하죠 뭐. 몇 개월이요? 2개월로 바꾸겠죠?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바꿉니다. 아니고 몇 개월이다? 3개월. 요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예정신고 신고 효과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본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을 때인데 그 전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자, 봅니다. 금방 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 시간 1시간 전에 본 것도 아니고 한 5분 전에 5분 10분 전에 본 거니까 5분 전에 본 거니까 자, 모른다고 하지 말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O, X요? X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자, 아이고 이걸 고친다는 게 이걸 못 고쳤네 이걸. 이거 제가 이거 OX는 이거 밤에 하면서 드래그해서 붙여놓고서 이걸 수정한다고 하는 게 이걸 그대로 그냥 또 드래그해놓고서 안 고쳤네. 저 밤에. 그래서 분기 이러면 안 되죠? 자,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고 효과인데 신고 효과를 보시면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다. 자, 미납부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신고행위와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신고불성실가산세죠. 지방세나 국세나 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과소신고한 몇 프로? 40%예요. 무신고납부세계 40%인데 자, 요 또는 과소신고납부세계 40%가 정도됩니다. 근데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일 때는 몇 프로다? 60%다. 이런 거. 우리 조세 총론에서 기본 이론 같은 거 뭐 자, 심화 이론을 할 때 했습니다. 무신고했을 때는 무신고납부세계 몇 프로? 20%.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세계 몇 프로? 10%.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면 납부지원가산세 정도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2%. 그래서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납부지원가산세는 일일 0.02%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3% 깔고 그 다음에 일일 0.02% 정도 되는 거고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납세 고지 전에 이 신고 납부할 때 그때 납부지원가산세는 일일 0.02%고요. 자, 그래서 양도리 속한 말일부터 2개월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깔고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 10만 분의 25로 즉 납부지원가산세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교재 보시면 자진 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보세요.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전에는 자진해서 신고 납부를 하면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임의적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임의적이어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옛날에는 용감한 시민상 즉 요 세액공제 혜택을 줬어요. 산수세계 10%로.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들을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해내는 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인터뷰할 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구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터뷰할 때 천편일률적인 인터뷰 있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자, 예전에는 예정신고 납부가 임의적이어서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강행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고 해도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소방관이 불 나는데 불 껐어요. 아니면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근데 안 해? 소방관이 불 무섭다고 도망가 불 안 끄고 그러면 제재를 받겠죠.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 제재를 받고 했다 그래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도 보시면 여러분요, 얘도 여러분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뭐다?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아까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일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자, 과세 표준금액이었거나 결정금이 발생한 때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도 밑줄이고 다 시험에 최근에도 계속 나왔던 거고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또 2번 동그라미 2번도 한번 보세요. 확정신고 납부할 때 보세요. 아까 비슷한 건데 확정신고 납부할 때 소득세법 107조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 또는 114조에 따라 결정 정정한세 또는 이런 법령에 따라서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공제해서 납부한다. 아까 예정신고 납부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이 수시부가세액은 이를 공제해서 빼고 납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정신고 납부할 때도 이런 수시부가세액은 공제해서 납부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밑줄 그어서 눈에 익혀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한을 보겠습니다. 자,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같으면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요? 다음 연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서 뭐 나왔던 것이 뭐 유치하게 다음 연도 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니고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 아까 똑같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이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세액공제 혜택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3번을 좀 보세요. 양가로 3번. 자, 뭐냐면
양가로 3번 확정신고 생략이요. 이것도 최근에 또 제가 계속 이거 출제되기 전부터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요거 이제 시험에 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년도에 바쁜데 서로 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또 이미 시험에 나왔죠. 근데 다만 여러 번 자산을 양도할 때요. 법령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되는데 제가 압축해 놓은 건데 압축해 놓은 건데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한번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수 금액과 합산해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그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양도하는 거. 기본세 보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압축해 놨습니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도자가 양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자,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요때 여러분요. 요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고요. 자,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자, 예정신고 했는데요.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생략할 수 없다면 틀려요.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엔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둘 다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이다, 뭐 40%, 5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합산하든 따로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 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7천으로 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확정신고 해야 합니까?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 세금 계산이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합산하지 않고 따로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예정신고 한 경우라도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하거나 한다거나 등등 하여튼 여러 번 양도할 때 그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70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가로 3번은 동그라미 1번, 2번 다 중요한 거였고요. 다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05페이지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입니다. 자,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의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송실 가산세, 사실, 이실, 10% 똑같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 납세 고지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5%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거 어떤 거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밑줄이죠, 여러분들?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정에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밑줄인데
우리가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부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확정신고 납부 시에 있죠.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바꿔서 놨습니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에 자,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제가 항상 그런 걸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들이 오프라인에 빽빽하게 강의실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하게 막 경쟁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어떤 저 수강생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와, 진짜 열받아. 저 다른 데 앉으니까 공부도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그래가지고 다음날 더 빨리 옵니다. 딱 거기 자리에 앉아서 내 자리 이제 찾았네.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니까 그 다른 또 사람이 뭐야 내가 이제부터 여기 앉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더 빨리 왔네. 좋아. 이제 더 빨리 오고 더 빨리. 그래가지고 막 경쟁 치열하게 막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어느 날 같이 짝이 돼가지고 앉더니 아주 그냥 좋아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수업 시간에 뭘 물어보고 얘기하고 키득대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장난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갑자기 정색하면서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죠. 동문수학하는 짝이고 또 합격한 후에도 서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실무에 나가면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공동중개도 하고 해야 되는 소중한 짝이다 그랬더니 그렇죠 뭐 그랬는데 여러분 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보세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불이행했어요. 자, 그랬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야.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예? OX. 예, X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여러분. 남남. 자, 이건 진짜 남남이에요. 소중한 짝이 아니라 남남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돼요. 다만 여기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지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요. 즉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거나 뭐 잘못 신고한 거 수정신고하거나 그러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또는 이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 있죠? 요 가산세를 몇 프로요? 50%를 감면해줘요. 50%를 감면해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요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등을 여러분이 팔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양도리 속한 데 말일부터 2개월 내 뭐 해야 돼?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안 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 그나마 가산세 절반을 깎아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준다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이미 우리는 요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양도세 양도책 계산 할 때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거주자가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 증축은 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는데, 그 건물 신축, 증축하고 그 건물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근데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요? 100분의 5,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즉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숫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세법은 숫자를 바꾸기도 하지만 숫자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9회 시험 때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자, 건물 신축, 증축, 신축하고 나서 그 신축, 증축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랬습니다. X요. X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5%라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감정가액으로 했을 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했을 땐 환산취득가액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 거지 산출세액의 5% 아닙니다. 항상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항상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 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무조건.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줄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0번 테마 양도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을 또 우리가 봤고요. 고개 한번 듭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하면서 스트레칭하고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이요. 자,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비가 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금요일이요. 하여튼 뭐 기분 꿀꿀합니까? 기분은 좀 촥 가라앉고 그렇긴 하지만, 뭐 꿀꿀하다기까지는 아니지만 촥 가라앉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힘내서 또 우리 오늘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705페이지입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이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 세법이 제일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했고요. 자, 어떤 수강생들은 양도소득세부터 공부하니까 뭐 조세 총론부터 핵심 요약 시작하면 뭐 편하지 뭐, 이렇게 저도 편하고 뭐 이렇게 쭉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금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실전에 잘 봐야지.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양도세를 4월 달에 이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수강생들은 처음 이제 공부하거나 아직 뭐 계속 강의를 계속 안 들었는데 요약집부터 다시 보거나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뭐 이런 수강생들은 저 양도세부터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또 외울 게 왜 이렇게 많냐 막 이러는데, 우리가 뭐 이 정도인데 막 외울 게 엄청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공부할 때 너무 막 이렇게 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건가, 이거 뭐 다 외워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걸러지는 거죠. 양도세 뭐 양들이 속하는 말부터 이결이네 뭐 이런 것도 처음에 하다 보면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그냥 익숙해지다 보면 외우고, 나중에 이제 자꾸 그렇게 과정을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90월 달에 이제 바짝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주고 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 집중적으로 그건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때 암기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그때 진정한 암기가 되는 거고, 지금은 자꾸 그냥 같이 수업의 시간에 들으면서 익히고 그냥 듣고 자꾸 되뇌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까먹고, 그래도 또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익숙해져 있으면 바짝 이제 이게 딱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막 다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고 그러면 머리만 아프고, 괜히 또 나중에는 저절로 이해하면 눈에 들어오는 건데 괜히 처음부터 뭐 어거지로 외우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막 아까 금방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뭐 어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그냥 제가 가산세라는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5%라는 거 처음에 5% 이게 5%막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지 가지 말고 그냥 5% 가산세를 적용하는구나. 산출세가 없을 때도 악용해서를 막기 위해서 산출세가 없을 때도 적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5%라는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다 보면 시간 지나면 까먹지만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돼요. 과정을 쭉 따라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도 또 중요한 내용은 또 나올 것이고 문제집 할 때도 그때 또 이게 포인트가 이거구나. 다시 한번 보고 뭐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면 그때 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동영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 그때 또 나오고 또 저희가 총정리 특강 제가 할 때 또 나오고 문제 백선 특강 할 때 또 나와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계속 그럴 때 확실하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엔 다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랬는데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건 이상하게 헷갈리고 나는 자꾸 암기가 안 되고 헷갈리고 자꾸 틀린다. 그런 것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짝 이제 외우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데 뭐 너무 다 외워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지로 무조건 막 다 외우려고 하면 이게 외우치나 이게 무슨 연설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연설문 외우듯이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얇은 것도 엄청나게 두꺼운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연설문 모르겠어요. 연설문도 이 정도는 막 외울 수 있겠네. 연설문처럼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면 다 걸러집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자꾸 보는 게 상책입니다. 705페이지 자 뜸들였는데 이제 좀 쉬었으니까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액의 결정 경정인데요. 우리가 결정이라는 이런 거는 그냥 줄긋지 말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할자 또는 확정신고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납세무자가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자, 관할 세무장이 세금 다시 계산하는데 그럴 때 관할 세무상이 해당 고조에 과세비중과세액을 뭐한다? 결정한다. 즉 세금 계산하는 겁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705페이지 경정재 경정 읽어보면 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어? 경정. 고치는 게 경정이고 또 고치는 게 재경정이고 그런 겁니다. 3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납세무자가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 과세권자가 고칩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706페이지 봅니다. 결정 및 경정 방법입니다. 결정 및 경정 방법인데 보시면 어떤 거냐. 먼저요. 일반적인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 과세비과세액을 결정 경정할 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에 한략 표시되어 있죠. 뭐로 결정 경정한다고요? 실거래가로요. 자, 관할 세무상이 결정 경정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실거래가로 결정 경정합니다. 바꾸면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 경정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기준시가 아니고 실거래가로 결정 경정합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니까 확정신고 의무자가요. 이거 넘기면 됐구나. 자,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져요.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거래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가격으로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거기 자, 원칙적으로 확정신고할자가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 안 하면 자, 관할 세무장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자, 보시고 살짝 체크하시면서 양가로 3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요. 자,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자, 그런 것을 관할 세무장이 확인하게 되면 그 확인된 실거래가로 뭐 합니까? 경정 고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야. 자, 우리가 이건 배웠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결정 경정한다고 했어요? 매, 감, 환, 기 등에 따라서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편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되 포인트는 자 관할 세무상이 결정 경정할 때 관할 세무상은 뭐로 결정 경정한다? 기준시가 아니고 실거래가로 결정한다는 거, 경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런 정도 눈여겨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이거 넘어가 버렸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우리가 감면세계 20%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기본 이론이라든가 개념 완성 과정에서 이런 거 했어요. 조세 총론에서 뭘 했냐면 양도소득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에게 10%로 부과된다. 이름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의 부가세요? 독립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가세였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부가세라고 또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만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 부과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22번 테마 세목별 분납 비교했죠? 당연히 이건 뭐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요 분할납부 한번 세목별로 쭉 비교해 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물어봤었잖아요. 우리 집은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세 종부세를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계신 분 살짝 윙크 한번 보내주세요. 예? 어이구 저 윙크하는 사람 있네. 자 누군지는 내가 프라이버시 침해상 되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으면 윙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 좋습니다. 250만 원 넘게 내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넘게 내기가 보통 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뭐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재산세, 종부세 250초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납기한도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 양도세는 2개월이에요. 그래서 분납기한이 종합부동산세만 6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6개월 꼭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그 가능 금액, 기준 금액 한번 보시면요. 분할납부 가능 금액.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다음에 또 할 건데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얼마다? 150만 원이요.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얼마를 최대 분할납부할 수 있다? 400일 때는 15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해당 세액에서 400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150.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의미는 똑같아요.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재산세나 종부세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분할납부 가능하다. 요거요. 다음에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배예요. 자, 그래서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1,00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2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200. 1,400일 때 얼마다? 400. 1,8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800. 이렇게 제가 맨날 얘기했었는데 어느 해인가 시험에는 자 정답 지문이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금방 하였고. 자,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요? 200. 1,400일 때 얼마? 400. 1,800일 때 얼마? 800. 1,600일 때는요. 600일이 맞춰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자, 60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1,600이면. 자, 그러면 보세요 또. 양도세는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에요. 50% 이하 금액이니까 50% 이하 금액이니까 그러면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2,400이면 최대 분할납부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2,400이다? 네? 1,200. 그 다음에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일 때 최대 분할납부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1,800.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반까지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눴을 때 500만 원 초과했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아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자 재산세나 종부세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각각 700만 원이다.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50만 원. 1200일 때는 각각 둘 다 얼마? 600만 원씩 각각 최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 요거 요건, 기한, 그 다음에 가능 금액, 요 처리 기준까지 정확히 요 표를 별표시해 놓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정확히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7페이지 양도세 물납입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양도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물납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됩니다.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또는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토지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물납 허용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된다. 분할납부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충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를 절 보세요. 이 화면을 보세요. 거길 보지 말고 책을 보지 말고 일단 화면을 보시면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 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이다. 국세니까 당연히 거주자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소지로 가야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집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꼭 제주도까지 갈 필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 관할 세무서에 내든 집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당연히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자, 양도 물건 소재지이다 X입니다. 주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런 걸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전자신고할 때 그걸 당연히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그래줘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요. 수시로 그 거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죠. 지방세나 국세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맞고요. 또 한번 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며 납부할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금방 했죠, 이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맞고요. 됐습니다. 그럼 교재 여러분들 어디 보시면 24번 국일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또 여러분들이 큼지막하게 두게 합니다. 최근에요, 이 국일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요게 이제 시험에 30회 나왔었는데 독립화 문제로. 근데 30일에 또 나왔어요, 이게 독립화 문제로. 그래서 국외산에 대한 양도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최근에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깔끔하게 요거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세 총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국외산 그 전에 부가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쭉 풀어봅니다. 종합 문제도 막 섞여 있습니다. 일단 예정신고납부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부담부 증여. 자, 예정신고납부는 몇 개월? 3개월이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납부라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아까 봤는데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수시부가세액은 어떻게 합니까? 공제하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공제하고 납부한다고 그랬죠?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게 틀렸습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이 아니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작년에 3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3번 봅니다. 예정신고할 세액이, 이거 작년 기출문제, 31회 기출문제예요. 보세요. 예정신고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 납부에 양도세는 2개월. 종부세만 6개월이었지. 재산세,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분납기한이 2개월이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자, 쉬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같은 경우를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29회도 나왔었는데 30일에 또 나왔었고요, 이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 표준 예정 신고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 그랬고.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제가 항상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대여섯 문제 나오는데 소득세에서 이제 한 6문제, 어떨 땐 많게는 뭐 7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오면은 대개 문제가 보면 한 6문제 내외로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중에 사례 문제가 있었다? 그럼 계산 사례 문제가 좀 어떨 때 작년도 그렇지만 의예범위에서 나오거나 어렵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문제 정도가 어렵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면 무난히 다 제가 계속 수없이 강조한 내용들이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답은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문제 중에서 한 2문제가 어렵고 한 서너 문제는 무난히 맞출 수 있습니다.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도세가 어렵다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계속 공부하면 막판까지 다 우리가 공부하면 맞춰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소득세법상 고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국내 소지자산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최대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 아유, 처음부터 그냥 또 반복되네. 자,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4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에 1,000 깔고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깔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는데 1,000만 원 내고 납부하고 납기에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 기간 내에 얼마요? 4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700 틀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700이 아니라 최대 4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일단 나왔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들이 중요합니다. 또 반복되네요. 당연도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작년에도 이렇게 이런 문제 연습했었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연습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연습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또는 감가상각비 또는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또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거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또 양도세 계산 시 또 공제를 받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뺀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이중공제 방지존치. 2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의 양도세 세율은 60%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올해부터 주택 분양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 지난주 했는데요, 70%고. 1년 이상 보유하면 2년이든 3년이든 주택 분양권 몇 프로 세율 적용돼? 60%예요, 60%. 그래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다,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6에서 45% 초과세율이에요. 근데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2년 보였든 3년 보였든 무조건 몇 프로? 60%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라면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은 그대로 얼마다? 1억 원이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니까 빼낸 게 없으니까 가필, 차장, 소, 기, 과에서 빼낸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시간이 좀 그렇네요. 애매해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707페이지 국유재산 양도세 보고 또 조세 총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